엄청난 임대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권까지로 번져가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인데요. 내가 웃돈 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하자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악의 전세가 폭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이 전세가 폭등이 수도권까지로 번져가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전세가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악몽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타이틀이 집주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집주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기사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의 전세 가격이 최악의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강남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나 오른 곳도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KB 부동산 그 시세에 따르면은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년 사이에 약 2,886만 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1년 만에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곳이 이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달 대비해가지고 올해 6월달에 평균가로 따졌을 때 평당 379만 원이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평당 379만 원이니까 이거를 25평형 혹은 33평형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죠.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 오른 거예요. 30평 대는.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전세 가격 폭등의 양상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게 서울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 인근 지역도 서울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다고 돼 있죠. 자, 이 인근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남양주라든지 하남, 고양시 같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도 엄청나게 지금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다산동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6월 초에는 4억대 초반이었는데 현재는 5억 2천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남시 같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이 아파트가 이달 초에는 7억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8억 원대의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자, 또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이번에는 덕양구 향동 같은 데에는 25평형입니다. 25평형 전세값이 이달 초에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게 지난 19일에 얼마 전에 4억 1,500만 원까지, 뭐 한 보름 남짓에 벌써 6천만 원이 넘게 올랐네요.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엄청나게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단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동향을 그래프로 한 이 데이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빨간색?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올해 초에는 사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 있죠. 자, 이때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6.17 대책 발표했습니다. 자, 6.17 대책에서도 임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6.17 대책과 함께 7.10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대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발표를 했냐면 3기 신도시 같은 거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서울 도심 내에 공급 활성화 시켜주고, 또 특히나 임대차 3법 추진한다고 발표했잖아요. 6.17 대책에서는 서울의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지정하면서 강남권의 거래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자, 강남권은 특히나 서울 내에서도 학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인데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서 거기에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입주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돈 줄 테니까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하자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임대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했죠. 거기에다가
이어서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특히나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 신고하는 거, 그리고 전월세 가격 제한인 거, 이게 상승률 제한이죠. 5% 상한 제한 이런 거 두는 거, 또 전세 혹은 월세 이런 거 기간, 갱신 청구권 도입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 행사가 많이 제약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인 입장에선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임대 가격 많이 올려놔야 돼요. 왜? 일단 하한선을 높여놔야지만 내가 나중에 그 이후에 이 임대차 3법이 통과했을 때 거기서부터 기준점이 돼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도 임대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전세 만기 도래한 것들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 너무 임대인이 많이 올릴 것 같으니까 미리 계약기간 되기도 전에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계약기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임차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이 710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시켜준다고 하고 또 서울 내 도심 내에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역시도 우리가 위에서 봤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이 청약 대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청약 대기 수요들이. 왜? 3기 신도시랑 이런 것들, 또 서울 내에 공급받은 것들 분양 받으려고. 자, 근데 사실 이 서울 내에 공급하는 것도 공급량이 많아지고 또 3기 신도시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될 텐데 뭐 서울 내에 공급한다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줄 건데 그 상향시켜준 거의 절반은 임대 물량으로 내놔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냥 막 상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서울 내에 공급하는 것도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유휴부지 활용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도 아직 임대가 많이 들어가면 시장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사업이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지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급에 대한 불안까지 있어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17 대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 달까지도 엄청난 임대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한 시장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이. 정책을 참 잘 써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책들이 안 좋은 정책들이 시장에 지속되면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졌고 현재에 이르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탁한 시장이에요. 특히나 이 임대가격 상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실제로 서민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 만큼 더더욱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통제만 하고 있는데 이 통제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여지껏 아까 제가 앞서 이렇게 어떤 대책들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대책들 쭉 통제 정책이었는데 통제 정책만으로 하락했습니까? 오히려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은 시장이 더 잘 굴러갈 수도 있는 건데 정부가 인위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막아놓다 보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킨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 이렇게 임대시장이 불안하면은 결국 임대시장이 불안하면은 오래 이 불안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펼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매 가격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상승되는 양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불안한 특히나 폭등하고 있는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의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 경제 흐름에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무분별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참 됩니다. 아무쪼록 좀 잘 대비하셔가지고 내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